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지난 2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뭐 인트로덕션을 했다면은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어요. 뭐 특별히 수정할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렉처 노트 1과 2 여러분이 우리 요 스케줄 다운로드 가면요. 네, 여기 가시면 왜 안 되죠? 네, not found. 네. 그래서 여기 스케줄 다운로드 가시면 저 제일 왼쪽 칼럼에 있는 게그 렉처 노트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거 1과 2를 업데이트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홈워크는 1번이 나갔고 2번이 또 뭐 곧 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홈워크 자체는 여러분이 이제 진도를 쫓아오도록 하고 뭐 다음 강의를 준비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가는 거고 일부 학생들은 왜 홈워크가 퀴즈나 시험과 다르냐 하는데 저는 퀴즈는 퀴즈대로 목적이 있고 시험은 시험대로 목적이 있고 또 홈워크는 홈워크대로 목적이 있으니까 마치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처럼 아, 왜 기말고사가 제일 중요한데 홈워크 때 기말고사 스타일로 안 해가지고 나를 쓸데없는 일을 시켰느냐 이런 불만은 안 하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포항대 있으면서 그런 학생이 몇 명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황당했는데 어,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과목은. 이 과목은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그 성장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뭐 n 차원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n 개의 방향으로 다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서 굉장히 큰 n 디멘셔널 스피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목을 무슨 뭐 게임에서 스테이지 클리어 하듯이 몇 점 도달하면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여러분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했던 과목과는 다른 느낌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난 시간에,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언급을 잊어버리고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그리고 앞으로 대학원생도 되고, 연구원도 되고, 뭐 교수도 되고 할 텐데, 아직도 그 그리스 문자에 대해서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나이 때. 그래서 저는 퀴즈라든가 이그잼 이럴 때 이거 많이 내요. 알겠어요? 어퍼 로어 케이스 그리크 레터들 막 이렇게 선으로 읽는 거 이런 것도 심지어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어떻게 읽는지 이런 것들 공부를 해놓으세요. 읽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 원어대로 읽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영어식으로 읽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좋을 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컨퍼런스나 이런 데 참석을 하면 영어식으로 읽는 게 유리할 거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 약간 우리나라 그 뭐 국어 학회인가요? 뭐 이런 데서 원어식으로 읽는다 최대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더 편할지도 모르는데 둘 다 해놓으면 좋겠죠. 요즘은 버튼 누르면 다 되죠. 그렇죠. 소리가 나죠. 그런데 사이트에 따라서 그리스 원어 발음으로 알려주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둘 다 익혀놓는 게 제일 좋겠어요. 강의 자료는 방금 전에도 봤지만 저희 랩의 티칭으로 가서 시노미 시스템 EC233으로 가서 이제 스케줄 누르면은 계속 나오고 이건 말고도 PLMS에 당연히 있죠. 그렇죠? 홈워크나 이런 거는 PLMS에 다 올라올 테니까 공지나 그쪽을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이 또 있어서 강의를 녹화를 해서 올리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이 출석과도 관련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뭐 지각하면은 뭐 감점을 바로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다 성인이고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교육법이라든가 학칙에 의하면 그냥 클래스 미팅, 뭐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을 따로 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날짜를 다 포함해서 보통 한 30번 정도 1시간 15분짜리 강의 일주일에 2시간에서 30번 정도 클래스 미팅이 있는데 어, 하여튼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따르면 4분의 1을 초과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F예요. 그건 교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교수님이 예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도 재량으로 F를 안 주셨다. 그러면 사실은 월권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한테 나중에 뭐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어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데 대신에 여러분이 4분의 1을 자유롭게 무단결석 얘기해요. 이것도. 무단결석 4분의 1까지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대신에
무단결석 실컷 해놓고는 마지막에 와서 뭐 그 excused absence가 될까 말까 한 거 들고 와가지고는 아 교수님 이걸 안 해주시면 제가 F인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니까 그 마진을 두세요. 알겠어요? 예.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딱 어떤 뭐 예를 들면 지진 몇 도 뭐 이하의 지진이 났을 때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딱 그 숫자를 맞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특히 여러분이 살 집, 여러분의 자손들이 살 집을 지을 때 안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고 여러분 성적이니까 좀 넉넉하게 마진을 두세요. 사실 4분의 1 무단 결석은 굉장히 많은 결석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3.5개월을 하는데 거의 한 달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적절히 조절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조준호 교수의 강의는 지루하다. 뭐 몇 년치 강의가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매년 똑같은 소리만 하더라. 그래서 나는 차라리 지난 2년치가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그 강의를 빠른 속도로 2배로 들으면 2배로 들을 수 있고 뭐 공부하다 보면 올해 강의도 들을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럼 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와서 전년도 강의들을 듣고 그다음에 끝나고 와서 질문하세요. 거기서 전혀 어, 저는 이제 노 프라블럼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막 시끄럽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걸 권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는다는 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멈출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어. 그럴 때 안타깝게도 이 교육의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이 클래스 미팅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은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명문대 가보세요. 미국에 유수 대학에 가더라도 공대 수업은 다 똑같아요. 시간을 무제한 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진도를 나가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노미 시스템 책이 있잖아요. 이만한 걸 한 학기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학의 정석 뭐 이런 거 보면 이것보다 뭐 얇거나 그렇죠. 그 3년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많이 나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시간을 다 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수업 시간 말고 생각해 보라고 과제로 많이 줘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리딩 어사이먼트라는 말을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숙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보면 2번, 3번에 홈워크에 그냥 답은 제출할 필요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걸 뭐 냈던 것 같은데 읽어보라고 그런 걸 많이 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리딩 어사이먼트가 교과서 말고 레퍼런스 부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데 좀 익숙해야 되고 물론 수업 시간만 딱 듣고 할 수 있는 과목들도 있죠. 근데 시리어스한 전공 필수 과목들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입에 속에 너무 익숙해서 유튜브나 지루하다. 그러면 전년도 강의를 듣고 질문하고 또 제가 강의를 올리니까 그걸 또 뭐 다음 시간에 봐도 되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적혀 있지만 수강 변경 기간 중의 결석도 결석이에요. 예, 저는 나중에 신청, 결석이에요. 근데 뭐 얘기했잖아요. 뭐 4분의 1까지 괜찮은데 뭐 그거 가지고 나중에 와서 교수님 제가 뭐 복학을 해서 첫 줄을 못 들었는데 그 2번을 지금 해주시면 했더니 뭐예요? 그 2번 안 해주면 F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미리 출석을 잘 하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전자출결 시스템 들어가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세요. 제가 2번도 고쳐놨어요. 그렇죠? 지각한 학생이 하나 있던데 그냥 출석해놨어요. 뭐 시스템에 아직 적응을 못했겠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뭐 어나운스먼트 관련된 뭐 코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련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이 시노미 시스템이 있고 또 그 시노미 시스템의 통신 쪽 파트를 이렇게 뻥 해놓은 게 이제 정보통신공학 개론이에요. 물론 자동 제어 공학도 있죠. 아마 이번 학기에 있을 거예요. 제어 쪽으로 이제 이렇게 뻥 이렇게 늘려가지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통신 쪽은 통신 및 네트워크 실험도 있는데 이번 학기에 저희가 처음 이걸 개설하다 보니까 8명까지밖에 안 되는 실험 장비라서 뭐 너무 비싸가지고 아마 다음 학기에도 개설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혹시 뭐 재수강 중인데 나는 정보통신공학개론 이번에 듣고 있고 뭔가 실험 과목도 통신 쪽에 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 신청하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응용 선형 대수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시노미 시스템의 벡터 매트리스 버전이고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통신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개강 모임을 하면서 회식하면서 이제 끝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EEC 451인가요? 제가 코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적어도 1년 내에는 개설할 것 같아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의 개론.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디벨롭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에 졸업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만약 응용 선형대수를 이미 들었다면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이것을 시그널 시스템즈 버전으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y는 뭐 ax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얘기했었죠. 쓰면 안 되는데 그렇죠? y는 ax 이런 식이 있었다면 그전에는 뭐야 그냥 곱하기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x가 인풋 벡터이고 y가 아웃풋 벡터인 어떤 시스템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하필이면 이런 벡터 매트리스 프로덕트 꼴로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나의 목소리를 디지타이즈한 30초짜리 어떤 뭐 파일이에요. 그것을 프로세싱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에코 마이크로폰 소리가 나게.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뭔가 이렇게 에코 기능을 넣으면 좀 더 멋지게 들리잖아요. 뭐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어떤 A 매트리스를 디자인해서 할 수 없을까? 내가 지난번에 배운 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매우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또 관련 있는 게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는 취업을 해야겠다. 빨리빨리 수업을 듣고 이런 학생도 있을 텐데 통신 쪽에는 우리 융합 부전공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내 회보에서 검색을 해서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신청을 해보세요. 신청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신청해야지 이 연계 산학장학생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생 플래닝 하는데 도움이 좀 되면 좋겠어요. 자, 과목의 전체 오버뷰는 교과서의 챕터 10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뒤에는 약간 순서를 제가 바꾼다고 했었고 지금은 우리가 챕터 1을 하고 있어요. 챕터 1이 전체 오버뷰이죠 또. 자,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특별히 리뷰를 안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시간은 딱 시작하면 어나운스먼트와 리뷰, 그다음에 프리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갈 텐데 시스템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과목에서 말하는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은 이 과목을 친구들과 신호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시스템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시스템이란 뭐냐? 시스템이란 것은 매핑 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중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와 비슷한 거예요. 함수는 어떻게 하죠? 함수는 보통 쓸 때 우리가 이런 스탠다드 노테이션이 있죠. 어떤 주로 소문자 알파벳을 쓰지만 대문자를 쓸 수도 있고 함수 이름을 이렇게 써요. 물론 고등학교 때는 x가 여러분의 그 아규먼트, 함수의 아규먼트.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했죠. f of x 이렇게 했을 때 이 함수명이고 요걸 아규먼트라고 하죠. 함수의. 이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로 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는 뭐 펑션 오브 타임을 다루다 보니까 아규먼트가 t이고 이름이 x인 경우가 많아요.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얘가 함수명이에요. 또는 신호의 이름이죠. 시그널 명이죠. 시그널의 이름이에요. 한자 쓰면 알아보나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죠. 시그널 명이고 함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네, 도메인과 레인지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집합이 있고 또 어떤 다른 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스탠다드 노테이션이에요.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초중 고등학교 때 주로 뭐 이런 걸 배웠어요. 함수 F는 리얼 넘버의 집합에서 리얼 넘버 집합으로의 함수. 이런 걸 많이 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이렇게 그냥 항상 함수 F 콜론 R 인투 R 이런 걸 쓰다가 너무 당연한데 왜 학생들 헷갈리게 하느냐라는 소리 때문에 이게 점점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저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매핑 룰, 함수, 펑션뿐만 아니라 모든 매핑 룰에서 기본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매핑 룰인데 함수를 확장하다 보니까 이 매핑 룰은 이제 어때요? 이 집합, 이게 도메인이라고 하죠. 함수일 때는. 그리고 이거는 레인지라고 하는데 이 도메인과 레인지를 우리가 실수 집합 또는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에서 점점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요 x라는 것을 주로 이제 인풋을 x라고 쓰겠지만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인풋 아웃풋을 xy라고 쓸 때 x로 가능한 것이 이제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뭐 상상 가능한 사용 가능한 거의 모든 매서메티컬 소위 엔터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여기도 적어놨지만 스칼라가 가능하죠. 제일 간단한 게 뭐 리얼 넘버, 내추럴 넘버, 인티저 뭐 이런 거죠. 레이셔널 넘버, 뭐 이레셔널 넘버. 그 다음은 벡터예요. 뭐 2x1 벡터 이런 것도 가능하죠. 시노미 시스템 말고 여러분이 프리 시노미 시스템이라고 했죠. 또는 프리 EE 뭐였죠? 선형대수 시간, 응용 선형대수 시간에는 벡터가 들어갔었어요.
마찬가지로 매트리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매트리스가 들어가서 매트리스가 나와요. 요즘 그런 게 많죠.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옛날 오래된 흑백 사진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디지타이즈 하고 나면 뭐 예를 들면 뭐 300 바이 400짜리 매트리스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각각의 매트리스 엘리멘트는 뭐 예를 들어서 0, 2 화이트고 1이 블랙이라면 0에서 1 사이에 어떤 뭐 사실은 파이나이트 레졸루션을 갖는 어떤 넘버지만 리얼 넘버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요즘 어때요? 뭐 슈퍼 레졸루션 이런 거 AI를 이용해서 해주는 게 있어서 어때요? 뭐 이미지가 좀 더러워지고 이래도 깨끗하게 처리해주고 얼굴이 불선명하게 나왔는데도 선명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어때요? 일종의 시스템이죠. 뭐가 들어가서 뭐가 나와요? 매트리스가 들어가서 매트리스가 나오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 과목은 단지 이 과목에서 주로 다룰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CT 시스템, DT 시스템 이렇게 CT 시그널이 들어가서 CT 시그널이 나오고 DT 시그널이 들어가서 DT 시그널이 나오고 하는 CT 시스템, DT 시스템 그리고 또 배우는 CT가 들어가서 DT가 나오고 DT가 들어가서 CT가 나오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CT to DT 그리고 DT to CT 컨버터 요 네 개가 핵심인데 이 과목에서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시스템들을 여러분이 상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조금만 요 다음 과목들을 들으면 예를 들면 자동 제어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어떤 시스템을 보느냐? 이 인풋으로 t의 함수인데 어때요? 그 값이 벡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벡터를 아래 언더스코어를 벡터를 뜻하겠어요. 위에다가 화살표 물리처럼 안 하고 이게 벡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 제어에서 파라메타 t인데 어떤 t의 어떤 순간순간에 그 어떤 미케니컬 시스템 로봇 팔이라고 하면 그걸 구성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팔의 각도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각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x of t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로봇의 팔의 위치를 알고 싶은데 위치를 y of t라고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요 헤드를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세운다거나 무수히 많은 시스템들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은 앞으로 차차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차차 배울 거고 이 시간에는 어때요? 이 수많은 가능한 인풋 집합, 아웃풋 집합 중에서 다 안 배우고 몇 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시그널로 가능한 게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그다음 텐서는 어때요? 텐서는 x, y, z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트리스는 행, 열 값을 주면 m 행 n 열 하면은 딱 어떤 값이 나오지만 텐서는 세 개를 주죠. 그럼 값이 나오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 sequence of scalars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수열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다룬 게 sequence of scalars잖아요. 그런데 sequence of vectors도 가능하고 sequence of matrices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예를 들면 흑백 영화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1초에 60프레임으로 탁탁탁탁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디지타이즈 했다고 하면 어때요? 그것은 시간 함수로 보면 매 시각마다 어때요? 매트리스가 하나씩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시각 값을 주고 그다음에 행열 이렇게 주고 나면 그 아까 말한 0에서 1 사이의 어떤 리얼 넘버가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밝기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죠. 시그널로.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예를 들면 뭐 30프레임 퍼 세크짜리 그 영화 같은 거를 주면은 요즘 어떻게 해요? 그거를 AI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60프레임 퍼 세크 영상으로 바꿔가지고 그전 같으면 이렇게 움직이던 게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걸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 가능한 모든 게 가능해서 심지어 어떤 게 가능하냐 여기 말한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란 뜻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에지와 버텍스로 돼 있는 우리가 이산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 있죠. 뭐 오일러 나오고 무슨 뭐 다리가 몇 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배웠던 그 그래프 같은 것도 입력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들어가면 그래프가 나오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뭐 필드도 가능하죠. 스칼라 필드가 들어가서 스칼라 필드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벡터 필드가 들어가서 벡터 필드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것이 다 시스템이고 흥미롭게도 이 그래프 시그널이 들어가서 그래프 시그널이 나오는 이론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좀 굉장히 이론적인 학자로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수학과를 가요.
그래서 뭔가 내가 더블이 과목에서 안 들었던 것 같은 놈을 가져와 가지고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매니폴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네. 매니폴드라는 엔터티가 있어요. 뭐 자세한 것은. 그럼 뭐 매니폴드가 들어가서 매니폴드가 나오는 어떤 시스템을 생각한 다음에 여러분 이론을 만들어내요. 물론 그것이 어때요? 유용해야죠. 그냥 막 이상하면 어때요? 200년 후에 여러분을 칭송할 수는 있어도 당장은 여러분이 직업을 못 구할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어쨌거나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여기 있지만 폴리노미알이죠. 폴리노미알이 들어가서 폴리노미알이 나오는 시스템. 그럼 여러분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 인수분해 이런 거 했었죠. 폴리노미알 가지고 왜 그 분해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x의 n승 마이너스 1은 x 뭐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승 더하기 xn 마이너스 2승을 쭉쭉쭉 해서 1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이런 걸 왜 해? 싶잖아요. 실제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시간에 나와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나중에 볼 거예요. 심지어 이 시간에. 그래서 폴리노미알 인, 폴리노미알 아웃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한테 큰 그림을 먼저 좀 보여주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뭐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이 과목을 들으면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조금 배웠는데 배운 거는 하나인데 아는 것은 10개가 되는 그런 뭐라 그래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시간은 당장 지금부터 당장 30초 후부터는 요 4개의 시스템 특히 요렇게 되는 것들 중에서도 또 조그만 거 알겠어요? 요렇게 되는 것들 중에서도 또 아주 조그만 걸 배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충 알겠죠? 자, 그러면 렉처 노트 1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휙휙 지나갈 거예요. 이건 거의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전에 말했지만 이 렉처 노트는 제가 다 만든 건 아니고 일부는 좀 고쳤지만 그 MIT에서 이것도 2000년대 아마 한 2005년쯤 됐을 때 오픈 코스웨어에 올라와 있던 PDF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 오픈 코스웨어는 뭐 오픈이죠. 다 알아서 바꾸라고. 그래도 이제 저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칭후라는 교수님이 그때 계셨는데 연락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제가 이걸 쓰고 싶어요. 뭐 괜찮으시죠? 그랬더니 오브 코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쓰고 있어요. 이 PDF를 제가 쓴 이유는 뭐 제일 중요한 건 하나죠. 그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림을 가져와서 일일이 붙이기가 귀찮죠. 특히 요즘같이 어둠의 경로로 뭐 거의 모든 교과서 PDF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시그널 젠 시스템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칭후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전에 요 슬라이드의 기본이 되는 걸 만드셨던 MIT 여러 교수님들이랑 뭐 포스트닥 뭐 이런 학생들은 뭐 이렇게 써놨지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그냥 시스템은 여러분이 매핑 룰이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가장 기본은 함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 복잡하게 하면 대학 와서 응용 선형 대수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벡터 인, 벡터 아웃.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확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 배운 것 때문에 그냥 거기 푹 빠져가지고 딴 거 생각 못하고 이렇지 않고 굉장히 제너럴한 일반적인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함수 또는 매핑 룰이라면 함수라면 우리가 아규먼트라고 하죠. 그리고 출력에 나오는 값은 펑션 밸류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부터는 시스템의 인풋, 시스템의 아웃풋, 인풋 시그널, 아웃풋 시그널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뭐 간단해요. 그래서 이그젬플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제가 뭐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쭉 써놨죠. 여러분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론적인 뭔가 되고 싶으면 수학과 가가지고 빨리 조금 복잡한 거 들어요. 우리 과에서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로 뭔가 만들어 봐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역사에 남을지.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렉트리컬 시그널. 특히 뭐 볼티지라든가 회로에서 커런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때요? 회로가 있으면 뭐 그 어떤 그라운드 기준으로 점을 딱 프로브로 딱딱 찍으면 스칼라 값이 나오죠. 그리고 보통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하죠. 우리가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배터리와 전구만 연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 함수로 되는 거고 그것을 여러 군데를 찍은 다음에 같은 시각에 있는 걸 묶으면 벡터 밸류드 시그널이 되겠죠.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음파 자체는 어때요? 공기의 진동이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마이크로폰 같은 걸 사용해서 어때요?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죠. 그러고 나면 또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이 시그널 젠 시스템즈의 시그널로 또 모델링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감을 잡았겠지만 매서메티컬 모델링이에요.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은 크게 두 빌딩이 있고 거기 무수히 많은 브릿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뭘 생각한다고요? 어떤 기능을 우리가 구현하면 좋은 일이 생기나, 재밌는 일이 생기나. 뭐 에코 마이크로폰을 산에 가서 안 하고도 노래방에 안 가고도 만든다. 예를 들면 라든가 뭐 너무 쉬운 거긴 하지만 대신에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럼 이것을 지금 현재의 테크놀로지 또는 곧 있을 가능한 테크놀로지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사실 뭐 반도체는 뭐 돌덩어리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원소들 가지고 뭔가 구현하는 거잖아요. 곱하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 예. 이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어때요?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학을 이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현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엄청나게 정밀하게 풀고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어때요? 그것을 구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제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안테나로 나가는 게 많아야지 1와트예요. 더 이상 나가면 여러분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레귤레이션이 있죠. 1와트는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1와트는 1초에 1kg을 어때요? 뭐 1m 올리면 한 1와트쯤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예. 그거 계산하면 대충 나오죠. 아니면 그냥 1뉴턴으로 1주 뭐 1m 움직이면 1와트인가요? 예. 1초에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죠. 그것도 안 돼요, 출력이. 그래서 멀리 가요. 몇 킬로만 가면 어때요? 이 1와트가 10의 마이너스 뭐 10승 와트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게 여러분 흔히 쓰는 스코프로 딱 찍으면 보이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도 거기서 어때요? 우리가 실어 보낸 음성 메시지를 복구하고 싶다거나 뭐 이미지, 비디오를 복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도 회로를 드라이브 해야 되니까 증폭을 해야죠, 신호를. 증폭기를 만들어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시그널을 증폭해요. 뭐 그런 게 필요해요. 조선시대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그게 필요한 것 같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 셀룰라 폰에는 어때요? 10의 개인이 오버롤 개인이 10에 뭐 9승, 10승 되는 앰프들이 들어있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시그널을 10에 8승만 되더라도 100만 배죠. 그렇죠? 100만 배 증폭하는 뭐 이런 것 스테이지를 물론 여러 번 해서 디지타이즈 하고 뭐 이런 거긴 하지만 대단한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게 다 시그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수학으로 모델링 할 거니까. 그 가능한 모든 것이 여러분이 어떤 때는 그래프로 모델링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소셜 어떤 관계망, SNS가 있는데 지금 상태를 어떤 그래프로 모델링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뭔데 우리 여기에 광고를 넣고 사람들에게 뭐 소개하는 뭔가를 기능을 추가하면 그럼 이제 어때요? 지금 형태 스테이터스 코어는 이런 그래프인데 그런 걸 추가하고 나면 이렇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뭐 광고를 더 많이 보게 된다거나 뭐 사람들이 아니면 가입자가 좀 늘 뭔가 매력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능한 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가지고 시그널이라고 모델링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입력 시그널, 또 출력 시그널 모델링 할 수 있고 또 어떤 새로운 매핑 룰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모델은 한계가 있어요. 모델.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전류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그거는 이제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어떤 회로의 어떤 지점에서 전류. 그러면 어때요? 도선이 이렇게 있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여기 전류계를 여기 뜯어서 전류계를 끼우면 나오는 그거를 시간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어때요? 타임 펑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x of t 또는 뭐 볼트 커런트라면 뭐 I of t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거 수학적으로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의 스케일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전류라는 것도 엄밀히 들어가면 어때요? 실제로? 이게 금속이고 자유전자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어떤 지점을 딱 자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전자가 얼마 이쪽으로 넘어갔느냐인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전자는 어때요? 일정한 차지를 가지고 있죠. 연속적인 값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또 전자가 어떤 포지션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어떤 순간에 탁탁 넘어가는 타임이 있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양자역학에 따르면 타임 베링 프로바빌리티 덴서티 펑션으로 묘사를 해야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떤 뭐 x of t라는 함수로 그걸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확률 분포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걸.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나는 커런트, 일렉트리컬 커런트를 x of t라고 모델링 했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레벨로 가면. 그러니까 모든 모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뭐냐? 우리가 매서매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뭘 만들고 분석하고 하고 있지만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좋은 엔지니어가 되고 그걸 잊지 말아야지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잠깐 매스매티컬 모델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이게 생기는 건지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마세요. 모든 모델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미테이션이라고 하죠. 한계. 리미테이션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든 어떤 시스템이 어떤 영역에서 기존의 시스템보다 잘 작동하느냐. 이런 걸 알아야지. 뭐 모든 데서 잘 돼요. 그러면 좋지만 보통 그런 건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바이올로지컬 시그널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의 DNA 시퀀스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뭐 유전자 가위 가지고 뭘 하는 자동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고양이가 있는데 그렇죠? 고양이의 난자 정자를 딱 잡은 다음에 어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어떤 기계에 얘가 싹둑싹둑 잘라내고 붙이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뭘 만들었다고 할까요? 뭐 만들어낼 수 있죠. 뭐 고양이의 눈의 색깔을 바꾼다든가 뭐 털의 색깔을 바꾼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때는 뭐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DNA 시퀀스가 거기 있는 어, DNA 시퀀스가 입력 시그널이 되는 거죠. DNA 시퀀스는 뭐 어떻게 돼요? NGCT 이렇게 조합하고 뭘 하면은 뭐 두 개로 나타낼 수 있나요? 각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게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그널이라는 것을 다룰 때 우리가 노이즈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안타깝게도 이 과목에서는 노이즈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노이즈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아까 제가 무선 통신 얘기를 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8승, 10승 이렇게 되면 거기서 제가 아주 미세한 시그널을 증폭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테나도 도체고 우리의 RF 서킷도 도체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도체에는 전자들이 있고 전자들은 서멀 지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지점에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전압을 안 걸어도 어때요? 이쪽으로 저절로 넘어갔다 저쪽으로 저절로 넘어가는 전자들이 있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전류가 흐를 때 또 어때요? 여러분이 뭐 오믹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어때요? 일정 전기장이 걸려도 가속 운동을 하지 않고 좀 가속되다 들이받고 서고 가속되다 들이받고 서고 하면서 그게 보이는데 그것을 일정한 커런트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모델링하는 거지 자세히 보면 삐쭉삐쭉삐쭉삐쭉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10의 8승 증폭하면 보여요. 그런 것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자수학 A에서 뒷부분에서 배우는 랜덤 프로세스라는 수학적 모델을 또 도입을 해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좀 물리 시간에 또는 뭐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나왔다면 뭐 그런 것 좀 했겠지만 브라우니안 모션 어때요? 수면에다가 굉장히 조그만 그 꽃 가루 같은 걸 뒀더니 뭐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여서 사람들이 좀 놀랐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알고 봤더니 어때요? 절대 온도와 영도가 아닌 이 물 분자들이 어때요? 얘들 때리는 거죠. 움직이면서. 그렇죠? 예, 더말 지터가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때요? 어떻게 보면 나는 포지션이 평균적으로는 제로죠. 그 계산해 보면 x, y 이렇게 축 잡아가지고. 하지만 어때요? 계속 움직여서 일종의 나는 평균적으로 0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간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빼면 뭐 상대적으로 노이즈라고 할 수 있죠. 노이즈에 대해서는 확률론을 도입해서 거의 계산을 해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프랙탈 이런 거, 셀프 시뮬러리티 이런 걸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앞으로 차차 이제 여러분이 필요하면 공부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과목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그널 그러면 시스템도 그 어떤 상대어로 존재하지만 이 과목은 시그널의 상대는 시스템이죠. 반대말은 아니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또 시그널만 놓고 생각하면 시그널의 상대어는 노이즈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나중에 통신을 하다 보면 시그널이 있으면 또 뭐 인터피어런스도 있고 뭐 이랬지만 디스토션도 있고 뭐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저자들이 시그널을 좀 분류를 해요.
가장 먼저 분류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사실 분류하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시그널이 뭐냐? 스칼라다, 벡터다, 매트리스다 이러면 좀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몇 개 좀 묶어보면은 소위 말해서 시그널의 다이멘션 또는 디멘션을 여러분이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예. 참고로 이게 디멘션이라는 게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 건데 우리는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디멘전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음 배웠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다 눌러봤는데 디멘션이래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내기를 했다가 수조를 잃었어요. 그렇죠? 물론 그 전에 그 사람과 수없이 많은 내기를 해서 우리는 걸면 몇 조였어요. 주지는 않고 제가 수조를 땄다가 그 한 번에 모든 걸 다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멘션인데 이 시그널의 디멘션은 뭐냐? 거꾸로 한번 봅시다. 여기 잠깐 제가 아마 써놨을 텐데 네, 여기 붙여놨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그 파라메타가 있어요. 시그널의 파라메타. 예를 들면 어떤 값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함수로 보는 거예요. 시그널 자체를 함수로 봐요. 그러면 도메인의 디멘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시그널의 디멘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말이 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스칼라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초중고등학교 때 했던 함수. 그럼 입력이 보통 x, 리얼 넘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걔는 제로 디멘셔널 시그널이에요. 알겠어요? 예. 왜냐하면 걔는 어때요? 그냥 x라는 것은 뭐 우리가 1이라고 써놨지만 엘리멘트가 하나인 것. 그렇잖아요. 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위치가. 에서 r로 가니까 얘는 디멘션이 제로죠. 자유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D 시그널 그러면 예를 들면 300바이 1짜리 벡터는 원 디멘셔널 시그널이 시그널로 보면 알겠어요? 벡터를 시그널로 보면 원 디멘셔널이에요. 왜냐하면 포지션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하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1, 2, 3, 4 그 예를 들면 로우 넘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트리스면 2D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봅시다. 아까도 했던 60 프레임 퍼 세크 블랙 앤 화이트 비디오예요. 그리고 각각은 600바이 300 픽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1초에 60장의 사진이 착착착착 지나가는데 각각의 사진은 600바이 300이에요. 600행 300. 그다음에 각 픽셀 위치에는 예를 들면 아까처럼 0에서 1 사이의 값이 있어서 그냥 블랙 앤 화이트 또는 그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레이고 다크니스를 나타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더 많을 수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원 디멘셔널 시그널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파라메타를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각에 그러면 0초부터 60분의 1초, 60분의 2초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덱스로 놓으면 어때요? 각 시각에 매트리스가 하나씩 할당된 거죠. 어떻게 보면 매트리스 밸류를 갖는 원 디멘셔널 시그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각만을 파라메타로 놓고 각각의 시각에는 매트리스가 있는 거라서 원 디멘셔널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어때요? 무슨 소리냐? 각 시각에 또 이 매트리스의 행과 열,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개가 있으니까 이것은 3디멘션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많이 다루죠. 하지만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때는 어떤 때는 그냥 얘를 x 오브 n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냥 뭐 600 바이 300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멘션, 디멘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시그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적어도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일 때는 뭐 굉장히 당연히 제로 디멘셔널, 원 디멘셔널, 투 디멘셔널 시그널이라고 보면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예전에 시험에 아무 생각 없이 냈더니 답이 둘로 나뉘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그젬플을 봐요. 이게 일렉트로카디오그램. 여러분이 옛날 그 렉처 노트를 갖고 있으면 이런 게 좀 없을 텐데 제가 다 넣었어요. 제 옛날 강의 노트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는 붙여놨던 PDF 아주 오래전에는 그 PDF에 노트가 있잖아요. 누르면 또 열리고 하는데 그거 지저분해서 다 뺐거든요. 뺀 걸 올려놨다가 또 이번에는 그 중에 몇 개는 다시 여기다 붙여 넣었어요. 그냥 보이게 항상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인데 일렉트로는 전기란 뜻이고 카드가 심장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심전도인데 그램은 뭐 그림 이런 뜻이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전극을 붙여가지고 어때요? 심장에다가 전기 신호를 우리가 뇌가 주잖아요. 주기적으로 그것을 이제 그린 거죠. 이런 것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각각의 시각에
맞아요? 시각에 따라서 스칼라 값이 뭐 리얼 넘버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디지털 시스템이면 물론 좀 다르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그냥 도메인을 리얼 넘버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시그널이에요? 원 디멘셔널 시그널. 이렇게 보면 큰 문제가 없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서비칼 MRI인데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인가요? 서비칼이 뭐 목의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목 부분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찍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걸 시그널로 볼 때는 어때요? 이쪽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상 600개가 있다고 합시다. 디지타이즈해서 이쪽에 300개고. 그러면 800, 600이라고 썼네요. 800행 600열. 그렇죠? 예. 그다음에 0에서 1 사이에 어떤 리얼 넘버가 할당되네. 이렇게 보면 얘는 투 디멘셔널 시그널이죠. 참고로 여기서 이 곱하기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카테시안 코오더닛을 나타낼 때 카테시안 프로덕트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어떤 집합 R을 생각하면 얘 원소는 어때요? 뭐 리얼 넘버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이 R 스퀘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뭐 0,0 이런 게 여기 속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엘레멘트, 두 번째 엘레멘트라는 이름을 생각해서 첫 번째 엘레멘트도 리얼 넘버고 두 번째 엘레멘트도 리얼 넘버인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우리가 요렇게 쓰는 요게 CS의 카테시안 프로덕트죠. The Cartesian product of set 여기서는 R과 R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엘리멘트는 예의 집합이고 두 번째 엘리멘트는 예의 집합이고 네, 그런 뜻으로 여기서 X라고 쓴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2D 시그널의 이그젬플이죠. 자, 몇 개 더 볼까요? 이거 말고도 있는데 요걸 먼저 봅시다. 요거는 Weekly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DJIA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투자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예, 누르면 나오죠. 보통 홈 트레이딩이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지? 어제가 우리는 9월 12일이지만 911이니까 혹시 제2의 빈 라덴이 뭐 테러라도 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이제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위클리 다우존스인데 위클리니까 요 하나하나가 한 주를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금요일 날 장이 딱 마감했을 때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의 값.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쪽을 각 주에 뭐 1월 1929년 1월 5일이 있는 그 주. 예. 그 주에 아니면 이게 금요일이면 마지막에 값, 다우존스 값. 쭉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것은 어때요? 사실은 a sequence of numbers죠. 맞습니까? 사실 요거는 우리가 어떤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거 아니에요? 또는 미국 증시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 시간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정의하고 나면 쭉 나올 테니까 사실은 딱 시작하는 시간부터 오늘까지라면 사실은 벡터 시그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시퀀스인데 시퀀스 그러면 수열 이러니까 보통 무한대까지 계속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하는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무한대가 뭐야? 그냥 우리는 생각해 보면 어때요? 특히 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의 시대에는 도대체 시노미 시스템에서 다루는 이런 거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다 그냥 어때요? 소위 말해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샘플링 하고 나서 몇 개 유한하게 할 거 아니에요. 무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뭐냐면 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는 모든 시스템은 사실 벡터인, 벡터아웃이라고 보고 생각해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에게. 네, 응용 선형대수가 되는 거죠. 선형대수 과목이 되는 거예요. 벡터인, 벡터아웃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해서 그것만 배우지 않아요? 네, 많은 경우에 전류는 그렇잖아요. 회로상에서의 전류 전압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continuous time signal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real function of time으로 모델링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펑션은 보통 어때요? 아규먼트가 R이라 그러면 저희 뭐 마이너스로 뭐 무진장 갈 수 있고 플러스로 무진장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추장스러운 게 왜 필요하냐? 여기서 이제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특히 우리가 시각에서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굉장히 크다 어쩌고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충분히 큰 시간, 충분히 먼 미래, 충분히 먼 과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for sufficiently large 어떤 x에 대해서 어떠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정말 무한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뭐 마이너스 무한대쯤에 인류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구가 있은 다음에도 우리 조상들이 뭐 물에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거죠. 하여튼 어쨌거나 편의상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있는 걸로 모델링 하는 게 편리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 과목에서 다룰 크게 두 개의 시그널에 대해서 주로 다룬다고 했어요. 어떤 시그널이에요? 얘는 이게 파라메타라고 하면 디스크리트 파라메타 시그널인데 많은 경우에 타임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과목에서는 그냥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고 부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 파라메타가 요 하나 가는 파라메타가 타임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게 디지털 이미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투 디멘셔널 시그널이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고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해요. 원 디멘셔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이런 그래프로 많이 생각하면 편리해요. 자, 그리고 보면은 보통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죠. 스무드한 어떤 타임 펑션은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던 거 아니에요? 뭐 사인 뭐 예를 들면 이건 뭐예요? 사인 x 더하기 뭐 4 이쯤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면 저런 놈들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야.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어,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의 대표적인 녀석으로 티피컬한 녀석으로 생각해서 머릿속에 꽉 담아 놓으면 좋겠어요. 항상 시각화를 하세요. 비주얼라이즈 하라는 뜻이죠. 네. 그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그래프는 참 애매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함수 x가 있는데 얘가 정수에서 실수로 가는 것이고요. x of 편의상 우리가 discrete time 시그널이나 이럴 때는 스퀘어 브래킷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코사인 뭐 en 이렇게 쓸까요? 네.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파이를 안 넣었으니까 어때요? 이쪽이 x 이쪽이 이제 참고로 n이라고 하면 이제 얘는 가능한 게 제로를 중심으로 1, 네거티브 1, 2, 네거티브 2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함수의 그래프를 도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배운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제로일 때는 제로 넣으면 1이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축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만 표시해야죠. 맞아요? 점만 딱 찍어야죠. 물론 뭐 면적이 없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편의상. 자, 그 다음에는 그다음 1을 넣으면 코사인 2예요. 그럼 대충 얼마죠? 코사인 2 라디안. 어떻게 됩니까? 예, 뭐 음수가 되나요? 이렇게 쭉 떨어져서 얘 나오나요? 맞습니까? 90도보다는 크잖아요. 그렇죠? 2 라디안이.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찍어야죠. 뭐 어떻게 적당히 찍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과목에서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많은 경우에 요 호리젠탈 엑시스로부터 이렇게 선까지 그릴 거예요. 여기 저처럼 이렇게. 이건 사실은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함수의 그래프 고등학교 때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편의상 이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면은 잘 안 보이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심지어 매틀랩이라는 우리의 그 상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에 앱 중에서는 어때요? 요거랑 비슷하게 해서 소위 커맨드 중에 스템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참고로 이제 플롯이라는 게 있고 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스템이 얘랑 비슷한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매틀랩의 스템은 여기를 칠을 하지 않아요. 뻥 뚫어서 또 보여줘요. 왜냐하면 칠을 하면 잘 안 보여서 정확한 위치가. 그래서 동그란 서클로 뻥 뚫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가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홈워크에서 보면 뭐 매틀랩 같은 걸 써서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저는 매틀랩을 다룰 줄 모르는데 파이썬으로 하세요. 다 배웠죠. 그렇죠. 파이썬으로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매틀랩에서 그림만 그려서 내시면 돼요. 대신에 여러분이 짠 파이썬 코드 캡처해서 넣으면 되고 뭐 대단히 어려운 걸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그려봐라 정도. 그래야지 여러분이 매틀랩을 여러분 우리 다 라이센스가 있죠. 스튜던트 버전 뭐 학교 다 깔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한번 설치도 해보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생이 뭐 학교에서 주는 뭐 라이센스 있는 소프트웨어도 혼자 인스톨 못한다. 그러면 그만둬야죠. 그렇죠? 예, 그것도 안 하려면은 그냥 그만둬야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예,
뭐 버그가 나오고 뭐 안 되고 하면 해봤자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 있는 모든 툴박스를 깔지는 마세요. 참고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어쨌거나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이런 식으로 비주얼라이즈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은 함수의 아규먼트를 둘러싸서 parenthesis, 즉 라운드 브래킷을 많이 쓰지만 우리는 이 과목에서 이렇게 하면 요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 뭐 예를 들어서 x of 뭐 t다, 뭐 y of n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 t라는 것은 어때요? 예, continuous time parameter예요. 그러니까 리얼 넘버인 거죠. t는 리얼 넘버란 뜻이고 이렇게 하면 n은 어떻다고요? 예, 인티저라는 거죠. 정수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구별을 하겠어요. 그런데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continuous time signal과 discrete time signal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어서 어떤 책들을 보면 서브스크립트라고 하죠. 이런 거를 아래첨자 서브스크립트 우리 그런 것도 잘 모르죠. 네. 아래첨자로 그냥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매우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책은 심지어 이렇게 돼 있는데 t를 보니까 t가 정수, 집합의 원소 이렇게 돼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 이렇게 많이들 하지만 다른 시그널 제인 시스템즈나 아니면 다른 뭐 제어공학 디지털 제어라든가 이런 책에서는 이렇게 써놓고는 이게 뭐예요? 예,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심지어 예를 들면 위에다가 이런 화살표, 여러분 벡터 표시할 때 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물리 시간엔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지만 예, 이렇게 언더스코어 또는 언더라인을 안 하고도 이게 벡터 밸류드 시그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 t마다 3x1짜리 벡터가 할당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할 건 뭐냐면 저게 어떤 여러분이 읽고 있는 문서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노테이션, 표기법을 따르는지를 잘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매우 매우 헷갈리니까 조심하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뭐 이 과목에서는 이렇게 parenthesis를 쓰면 continuous 파라메타 시그널인데 파라메타가 타임을 뜻하고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을 쓰면은 discrete 파라메타 시그널인데 거의 그냥 타임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이 저자들이 이미지 프로세싱을 주로 위주하는 사람들이라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노이즈도 있고 이랬는데 제가 그냥 지워버렸어요. 참고로 이거는 뭐 만드릴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지역의 바분이래요.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사납고 맹수죠. 예, 절대로 이쁘지 않아요. 자, 이 그림을 제가 새로 넣었는데 왜 넣었냐면은 자, 제가 이 과목에서는 주로 continuous time signal과 discrete time signal을 다룬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continuous time signal 그러면 여러분이 알던 리얼 펑션, 고등학교 때 많이 그리던 그런 놈인데 그냥 이름을 x라고 xyz 이렇게 많이 부르고 여러분이 아규먼트로 쓰던 x 대신에 t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리고 제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그러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제가 얘기했었죠. 대한민국의 초중 고등학교 수학은 어때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시퀀스 여러분은 주로 뭐 A 서브 N 해서 뭐 이 리커전 포뮬러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예요 그냥. 걔를 어때요? A를 안 쓰고 그냥 X를 쓴 다음에 서브스크립트 N을 안 쓰고 스퀘어 브래킷 N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이에요 수열. 수열이 그냥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고 보면 맞는데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고 수업 들으니까 디지털 시그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디지털 시그널은 뭐냐?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고 있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과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중에서 이게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학생들에게 매우 혼란스럽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디지털 서킷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렇게 그림 많이 그리고 ADC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인, 아웃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시다시피 반드시 인풋으로 이런 사인파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면 얘는 이제 부드럽게 변하고 있죠. 그랬더니 나오는 게 어때요? 예를 들면 이게 0, 뭐 1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점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디지털 시그널이고 얘가 아날로그 시그널이고 얘가 디지털 시그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과목 시노미 시스템에서 우리가 다루는 continuous time 시그널과 discrete time 시그널 입장에서 보면 자, 요 인풋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 continuous time이다, discrete time이다. 뭐예요? 물론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냥 편리하게
continuous time 시그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전류나 전압이나 이런 걸 테니까 이 시그널이. 얘는 뭐예요? 얘도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어때요? 이런 ADC가 클락 입력이 있어가지고 클락이 탁탁탁 튀길 때마다 어때요? 얘들을 이벨리에이션해서 뭐 어떤 트레스홀드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래프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continuous time 추계예요. 얘도 그렇고. 물론 어때요? 얘 여기서 또 어떤 클락에 따라서 얘를 하나씩 따와요. 예를 들면 요 지점에서 하나 따오고 여기 따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뭐 이런 discrete time 시그널로 바꿀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왜 세로 줄을 끊는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그 회로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discrete time 시그널 우리가 이 과목에서 하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세요. 그런데 걔를 가지고 다룰 때는 일정 간격으로 가져와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꾼 다음에 생각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그래프예요. 어떤 시그널 회로에서 딱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게 t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웬만하면 t라고 쓰면 이게 세컨드일 테니까 단위가 이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을 그린 거겠어요? 네,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그린 거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서킷 하시는 교수님들은 디지털 시그널인데 노이즈를 좀 탔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게 1, 요게 제로를 나타낸다고 해봐요. 마이너스 5볼트가 예를 들면 이게 5볼트고 마이너스 5볼트일 수 있잖아요. 네가티브. 그런데 노이즈를 좀 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인데 어떤 가질 수 있는 값이 디스크리타이즈 돼 있는 경우에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또 그렇다면 또 아무거나 다 되느냐? 우리가 또 파이나이트 비트 수를 할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하고 막 이래.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리겠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이 과목과 앞으로 여러분이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과목에서 배울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말해요. 그 시퀀스를. 하지만 또 같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지만 예를 들어서 요 왼쪽 건물에 계시면서 서킷 하시는 분들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면서 어떤 특정한 그 특성을 프로퍼티를 갖는 시그널들을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퀀스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은 왜 생기느냐?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뭔가 공유되는 게 있으니까 문제는 그 전에 사용되던 단어의 의미가 지금 이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헷갈리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차용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정말 짜증이 났거든요. 이름을 새로 붙이면 되지 아예. 근데 그렇게 되면 밑도 끝도 없죠. 예. 갑자기 제가 어, 뭐라고 할까요? 없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예. 예. 웬만큼 생각하면 다 있죠. 뭐 시그널 대신에 뭐 다른 걸 붙여요. 그러면 이제 적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하여튼 이해를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상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예를 들면 동상, 스태츄. 반드시 동으로 만들어야 동상이에요? 한자로 보면 그렇죠. 그 구리 동자에다가 모양 상자를 써놨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대리석으로 만들어도 동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으로 만들었겠죠. 구리로. 그러다가 이제 재료가 바뀌어요. 대리석으로. 그래도 동상이라고 불러요. 헷갈리게도. 그런 것처럼 언어가 계속 변하죠. 학문적인 용어도 계속 변해요. 심지어 제가 통신 전공인데 예전에는 어, 모듈레이션 그러면 AM, FM 왜냐하면 거기에 AM, M이 모듈레이션이니까 이렇게 되다가 뭐 BICM이라는 어떤 뭐 매핑하는 어떤 것들이 창고라면서 요즘 모듈레이션 그러면 디지털 모듈레이션 심볼을 얘기하는데 그게 또 뭐 간단히 얘기하면 집합이에요. 어떤 복소수에 뭐 이런 식으로 언어가 계속 변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는 시노미 시스템 하면 시스템은 뭐라고요? 매핑 룰이에요. 그렇죠? 뭐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고.
신호 그러면 여기 인풋 아웃풋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회적으로 나가서 신호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시스템 그러면 뭐 이런 매핑 룰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은 어떤 뜻으로 저 단어를 쓰고 있나에 민감해야 한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자, 어, 거의 됐고, 자 이제부터는 정말 수학처럼 하겠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시그널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뤄야 될 게. 하나는 뭐라고요?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s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떤 시그널을 가지고 할 거냐인데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s가 있고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the set of all discrete time signals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티어리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기준을 도입해서 좀 작은 집합을 정의를 해야 돼요. 부분 집합을. 그러고 나면 부분 집합 하나를 정의하면 또 다른 집합이 하나 정의되죠. 여집합이라고 하는 컴플리먼트 집합이 정의가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모든 가능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이래 버리면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이걸 조그만 어떤 집합을 하나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그 집합의 원소들이 갖는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성질 때문에 티어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배워야 될 건 또 뭐냐면 그냥 내가 뭐 신호 과목에서 우리 교수님이 시스템 과목이라고 하라 그랬는데 뭐 어쨌든 뭐 이것저것 배웠는데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후리에 트랜스폼 맨날 했던 것 같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학문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배워보세요. 특히 여기 보면 관심 없고 나는 저기 왼쪽 건물에서만 살 것 같은데 오른쪽 건물 정말 싫어. 내 필수라서 안 들을 수도 없고 짜증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걸 즐기세요. 제가 말하는 말들 중에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집합을 하나 정의를 해요. 조그만 집합을 이렇게. 그러고 나면 요 안에서는 막 복잡해요. 쟤들은 여기 속하는 모든 원소는 즉 continuous time signal 중에서 예를 들면 periodic signal이라고 해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the subset of all periodic signals.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또 개념을 정의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 것과 아닌 것 이러면서 한번 봅시다. 먼저 그러면 이제 이 집합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집합을 정의하려면 그 집합의 원소들이 갖는 공통 특성 하나로 정의하면 편리하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여기 속한다는 얘기는 피리어딕 시그널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여기 있네요. 어떤 양수 캐피탈 T가 존재해서 존재성 가지고죠. 존재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x of t와 x of t 플러스 요 존재한다고 했던 캐피탈 T 참고로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upper case letter라는 뜻이죠. capitalized T를 줄여서 캐피탈 T 또는 심지어 캡T라고도 해요. 예.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교수님이 뭐 얘기하는데 X sub T 이러는 거예요. 뭐지? 그랬더니 X 서브스크립트 T를 줄여서 X sub T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X 숲 K 이러는 거예요. 뭐야? 수프가 왜 나와? 예. X 슈퍼스크립트 K예요. 그러면 X 쓰고 위에다가 위첨자로 K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참고로 아래첨자, 위첨자 어떻게 된다고요? 서브스크립트, 슈퍼스크립트고 줄여서 서브수프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다음에 대문자는 어퍼케이스 또는 뭐 빅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가 빅 오 리틀로 왜 알고리즘 시간에 나왔잖아요. 이산수학이나 그런 것처럼 빅 리틀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로어케이스, 어퍼케이스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캐피탈 이렇게 쓰기도 해요. 네,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x of t equals x of t plus capital T for all t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주기 신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t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양수인 캐피탈 T를. 자, 그런데 여기서 있지만 정의는 이렇게 돼요. 모든 t에 대해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또 다르게 나타낼 수 있어요. 간단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x of t는 x of t 플러스 어떤 n times 캐피탈 T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t와 모든 인티저 n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보면 그냥 대충 요렇게 요게 어떤 여러분 뭐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있는 타일이라고 하면 똑같이 생긴 타일을 폭이 캐피탈 T인 타일을 어때요? 쭉 이어서 이렇게 붙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제로라는 T에다가 제로를 넣어봐요. 그럼 x 오브 제로는 요 값이죠. 그러면 x 오브 제로는 x 오브 캐피탈 T죠. 여기에서 값이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은 뭐냐면 내가 제로를 넣으면 제로에서의 값과 캐피탈 T에서의 값이 같다는 걸 말하지만 또 어때요, 여러분이? 그래서 요 식을 한 번 더, 요게 x 오브 캐피탈 T니까 한 번 더 적용하면 이게 뭐랑 같다고요? 여기다 다시 캐피탈 T를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x 오브 제로는 x 오브 캐피탈 T는 x 오브 2 캐피탈 T는 뭐 이렇게 쭉쭉 쓸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모든 t라고 할 필요도 없고 어떤 한 주기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로에서 1, 여기선 t까지 이렇게 잡아도 되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나 이렇게 nt로 해서 쓰나 뭐 똑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편리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할 때가 편리할 때가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나올 거라서 지금 또 이제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 함수가 있는데 자, 이 시그널의 주기는 뭐예요? 주기. 이 시그널의 주기는 자, 제로, t, 2t. 그러니까 어떤 t에서 캐피탈 T만큼 T의 정수배만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시프트해도 함수값이 같죠. 시그널의 값이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주기는 캐피탈 T인가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말이 굉장히 비과학적인 언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비과학이라는 것이 뭐 미개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 여기도 있지만 관사가 없는 거. 언더 이런 게 없어요. 예. 뭐냐면 제가 t를 정의할 때 영어로 써놨잖아요. There exists t 실제로는 real positive number t죠. 어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캐피탈 T가 여러분은 주기라고 주장하겠지만 저는 또 뭐라고 하냐면 캐피탈 2T가 주기라고 주장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타일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봐요. 또는 심지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저 타일을 똑같이 찍은 다음에 옮겨서 붙이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하나가 아니에요. 주기함수는. 그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주기를 찾을 수만 있으면 주기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a period, a period of a periodic signal.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a periodic signal을 줘요. 여기서 말하는 어는 하나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a period를 찾을 수 있어야 되죠. 네. 사실은 저는 찾았기 때문에 이게 periodic signal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for periodic signal. 자, 이제 periodic signal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smallest period를 fundamental period라고 부르겠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시그널에서 자, 캐피탈 T도 주기죠. 2T도 주기죠. 3T도 주기죠. 그 중에서 더 스몰리스트 주기는 뭐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굳이 파지티브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 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에 플러스 캐피탈 T로 하지 않고 네거티브 마이너스 캐피탈 T로 해도 되죠. 그러니까 주기라는 것을 양수로 해도 되고 음수로 해도 사실 요렇게 성질을 나타낼 때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주로 양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펀더멘탈 피리어드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기들 중에서 다 양수죠, 지금. 처음에 양수라고 정했으니까. 더 스몰 리스트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서. 자, 제가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러분들 주기가 t도 주기고 2t도 주기고 해요. 자, 펀더멘탈 피리어드를 주기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걸로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주기가 없어져 버려요. 펀더멘탈 피리어드. 왜냐하면 마이너스 100 캐피탈 T도 주기잖아요. 그것보다 더 작은 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양수로 정의하고 주기는 알겠어요? 편의상 그러는 거예요. 양수로 하고 the smallest period를 더 fundamental period라고. 왜냐하면 더 smallest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기 함수인데 분명히 더 스몰리스트 피리어드가 존재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하다 보면 막 이상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생각에 잠깐 교수님 여기 보면 더 스몰리스트가 캐피탈 T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주기 함수는 그냥 다 펀더멘탈 피리어드를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게 예전에도 제가 옛날 비디오를 이미 본 학생들은 그렇죠. 지금도 한쪽 꽂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거 보고 있어요. 아이, 또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 이러면서. 예.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는 이제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는데 종로학원을 다녔어요. 예, 예전에는 대성보다 종로가 훨씬 좋았어요. 종로학원을 딱 가서 늦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앉았어요. 한 반에 한 100명 가까이 들어가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따닥따닥 앉아서 한 요만한데 요 사이에 책상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어떤 영어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그래서 막 웃고 있는데 옆에 앉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형이 그러는 거예요. 작년이랑 똑같은 농담을 하네. 이러는 거예요. 예, 삼수생이었죠. 아, 모든 강의하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자, 어떤 예를 드냐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 x of t를 이상한 이그젠플이에요. 이렇게 정해요.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Q는 the set of all rational numbers예요. rational numbers.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0에서 1까지만 그려볼게요. 편의상.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기 참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 뭐냐면 0, 1에서만 한번 그려보면 0, 1에서만 예를 들면 제가 0이에요. 0. 자, 0이면 뭐예요? 레셔널 넘버니까 0이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1도 레셔널 넘버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뭐 분수들 뭐 쭉 해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무리수가 쫙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주장을 해요. 주기를 하나 찾아봐라. 여러분한테. 주기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건 뭐예요? 레셔널 넘버 더하기 레셔널 넘버는 레셔널 넘버죠. 맞아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해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잖아요. 두 개를 통분하고 뭐 하면 나오잖아요. 분수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어, 여러분이 임의의 0, 1 사이에 있는 유리수에서 맞아요? 유리수를 더하면 여기서 예를 들면 밖으로 넘어가면서 1보다 큰 유리수 위치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여기에 따르면 유리수니까 0이죠. 무리수에 유리수를 더하면 무리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리수에다가 똑같은 유리수를 더해도 여기 무리수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면 뭐냐면 잠깐만. 제가 질문할게요. 자, 이 1이 주기예요? 이 함수에? 이 함수는 1을 주기로 한다.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0, 1 구간에서 예를 들면 0을 취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주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더해봐요. 1로 가죠. 유리수죠. 0이죠. 또 1 더해봐요. 유리수 0이죠. 마이너스 1, 유리수 0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은 주기예요? 아니에요? 한번 무리수에다 해볼까요? 자, 무리수가 있어요. 이상한 무리수. 뭐 할까요? 루트 2분의 1? 자, 1 더해요. 유리수가 안 되죠. 무리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함수의 x of t의 주기가 돼요. 맞나요? 자, 이런 논리라면 모든 양의 유리수가 x of t의 주기가 되죠. 그런데 모든 양의 유리수의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든 양의 유리수의 최소값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없는 시그널. 물론 이렇게 수학으로 파고들다 보면 어때요? 예, 고민해야 될 게 많은데 참고로 우리는 이런 시그널은 다루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때야 뭐 지금 수학과를 간 친구나 뭐 다를 게 없죠. 지금도 사실 안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학적인 엄밀성 면에서 좀 옆으로 약간 비껴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이 오른쪽 건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오른쪽 건물은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인 어떤 오퍼레이션즈를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느냐를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수학과는 아니에요. 어떤 때는 심지어 저도 굉장히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놓고는 잘못된 말들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영어로 이 시그널 젠 시스템즈를 강의를 했었는데 그걸 틀어봤더니 한번 제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주기함수는 펀더멘탈 피리어드를 갖는데요. 틀린 말이죠. 그렇잖아요? 얘는 주기함수잖아요.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엄밀하게 한다면, 그렇죠? 엄밀하게 한다면 데피니션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마지막에 if exists라고 했잖아요. 만약 존재하면, 그러니까 가장 작은 주기가 존재하면 걔를 더 펀더멘탈 피리어드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유니크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렘마는 뭐냐면 피리어딕 시그널이 펀더멘탈 피리어드 T0를 가지면 어떤 피리어드도 얘의 정수배이다. 물론 자연수배겠죠, 사실은.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렇게 너무 엄밀하게 하면서 뭐 아닌 예를 찾고 이러는 거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 엄밀성에 있어서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어공학을 전공하거나 신호 처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엄밀하게 논문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대충대충 막 하는데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엄밀하게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엄밀하지 못한 걸 알게 돼서 아, 나는 이쪽은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초 해석학과 해석학 수업을 들으세요. 수학과 가서.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아, 내가 왜 공대 왜 왔는데 저런 걸 듣느냐 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는 그 학과 출신이 아니지만 서울대학교에 제어계측공학과라는 학과가 있었어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나중에는 그 전자전기 제어계측공학과 이렇게 해서 과를 합쳤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인데 예전에는 과를 증원을 못했어요. 정원을 늘리지 못하니까 과를 사실은 똑같은데 교육부에다가 이제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커리큘럼을 약간 바꾸고 뭐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학과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수학과에 가서 해석학 수업을 듣게 했어요. 학부생들한테. 저는 대한민국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과 중에서 그 학과의 커리큘럼이 가장 멋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그 학과 출신이 아니니까 제가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옆에 과를 다녔는데 그 학과는 느낌이 뭐냐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자공업고등학교 3년치와 예를 들면 MIT 한 4년치 있잖아요. 걔를 한 번에 모아서 4년 만에 학생들이 다 하도록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당연히 다는 못하겠죠. 모든 학생이 다 하지는 못하죠. 근데 그걸 끝까지 해낸 학생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네. 정말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 저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니 싶을 정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포항공대가 너무 쉬워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전자공업고등학교가 있죠. 여전자 공고가 하나 있는데 가서 그 근처에 가서 그 보면 뭐 만들고 이렇게 파는 거 있어요. 다 사가지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뭐 학교에서 그걸 안 해줍니까? 그러지 말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여기 보면 조그맣게 제가 붙여놨죠. 수학에서는 여러분이 뭐냐면 처음에 어떤 걸 define을 해요. 그 다음에 보통은 뭐예요? property로 lemma, proposition 이렇게 가지만 사실은 거기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something을 define 하면 이게 유일한 녀석을 내가 define 했느냐 안 했느냐 이 define한 게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definition 정의죠. 그러면 existence 존재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유일하게 존재하느냐를 봐야 돼요. 참고로 define을 했는데 exist 안 하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더 이상 논의가 의미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데 수학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상한 모순이 생겨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존재는 하는데 그 다음에 유일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이 그 다음 논의를 전개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처럼 펀더멘탈 피리어드를 정의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정의했는데 어떤 때는 존재 안 해요. 어떤 때는 존재하고. 그렇죠? 존재하면 유일해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남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미안한데 제가 남자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대학 여러분 나이 때 뭐냐면 나도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자, 6개월 후에 나의 여자친구. 자, 존재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자, 정의를 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럼 어때요? 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프로퍼티를 디파인하고 그렇죠? 존재할까 안 할까? 그 다음에 존재한다면 그런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사람이 유일할까? 뭐 이런 거 따져야죠. 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누구랑 사귀는데 뭐 차였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만날 것 같아. 유니크니스에 대해서 너무 믿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인생 망했어.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찾으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좋은 사람들이. 예. 항상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머리에 넣고 사세요. 자,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렉처 노트 2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원도 다 못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 목요일 날 수업 때 눈썹을 휘날리며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